60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상사 문구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 문제 1번 회사 등록 메뉴를 검토해서 정정하시래요. 자, 회사 등록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쭉 비교해서 확인하시고 보니까 여기 도소매 문구용품인데 도소매 비어있네요. 여기다가 문구용품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다 맞고 동작세무서 종로라고 돼 있죠. F2키 누르고 동작 바꿔주시고 닫습니다. 문제 2번 다음은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오류 부분 검토하고 누락된 거 추가 입력하시래요. 손익계산서를 보고 메뉴를 열어서 하나씩 비교하시면 되겠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쭉 하나씩 검토하시고 보니까 여기 수도광열비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도광열비가 2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바꾸고 그 다음에 보험료 35만원 보험료 들어있지 않네요. 그럼 여기다가 보험료를 칩니다. 아 있구나. 35만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120만원 여기 있고 여기 이자 수익은 20만원이 되어있네. 120만원 순이익은 470만원 여기도 470만원 끝난거죠. 닫고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전기분 기말 채권 채무 잔액입니다. 주어진 자료 검토해서 수정 및 추가 입력하시오. 외상매출금과 지급어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율 가서 첫번째 외상매출금을 선택하고 하나문구 200 제1문구 160 동아상사 330 맞네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 선택하시고 세일상사 70 수원상사 200 용인문구 140 닫습니다. 두 번째, 매장 내에서 판매 물품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광고 선전용 전기요금에 대해 전기요금 계정 과목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853번에다가 전기요금 경비는 성격은 경비 853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853을 칩니다. 여기다가 전기요금 성격은 3번 경비 닫고 문제 4번 일반전표 입력 보겠습니다. 날짜를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할게요. 10월 2일자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모품 20만원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차변은 소모품이라고 해야 되고 금액은 20만원 돈 줄게요.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0월 4일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용상사 발행의 약소금 800만원을 은행에서 할인받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매각거래로 할인료가 50만원이 빠지고 들어옵니다. 대변에 받으름 거래처 걸어서 빼고 금액은 800만원짜리 이때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50만원 잔액은 당좌 예입했다는 얘기는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먼저 3번 10월 12일 지난 9월 30일 출장 갔던 영업사원 김길동이 돌아와서 출장 중 지출한 여비교통비 증빙 35를 정산합니다. 여비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했다. 가지급금의 거래처 임명 생략해라. 가지급금을 9월 30일에 줬는데 금액을 안 가르쳐 주니까 여기를 날짜를 9월 30일 이렇게 쳐가지고 일단 금액을 확인하겠죠. 40만원이에요. 거래처 걸려있지 않아요. 다시 가서 금액 확인했죠. 그럼 10월 12일자에 가지급금을 정리할게요. 거래처 걸지 말라고 그랬고 걸려있지도 않고 40
차변에 여비 교통비로 35만원을 쓰고 왔습니다. 비용 잡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수한대요. 현금. 10월 15일 동양상사에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소금, 이름은 지급보험이라는 얘기겠죠.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에서 이체됩니다.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90만원. 뭘 없애면 되겠어요? 지급보험이라는 부채를 없애면 되겠죠. 동양상사. 10월 16일 매출거래처의 요구에 의해서 견적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하고 등기요금이 현금으로 나가요. 추금전표 통신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금액은 6,300원. 10월 20일 상품 165만원을 매출처 하나상사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10월 6일 수령한 계약금을 차감하고 통장에 들어온대요. 10월 6일 계약금을 받았을 때 선수금이라는 거 알겠는데 금액이 없잖아요. 날짜를 10월 6일에 가서 일단 금액을 확인하고 적어놔야 되겠죠. 65만원이었군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 날짜 오늘은 10월 20일 상품을 판매했어요. 상품 매출 금액 165만원. 미리 받은 선수금 거래처 하나라고 걸고 없애고 금액은 65만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10월 25일 레고 완구로부터 단기 차입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좌 이체해서 상환합니다. 단기 차입금 갚겠다는 얘기네요. 단기 차입금 레고 완구 단기 차입금 500. 그 다음에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10월 30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동원의 주식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합니다. 즉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매입 수수료가 통장에서 같이 나가요. 매입 수수료는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100주 15,000원 150만원. 그리고 이때 쓰는 수수료는 유일하게 영업 외 비용 쪽에 있는 수수료 금액 15,000원 쓰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빼내시면 되겠네요. 문제 5번 오류 수정 보겠습니다. 날짜 9월 12일 외상 매출금 12만원의 회수 거래. 지금 보니까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고 약소금 받았네요. 그런데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회수한 것이다. 약소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통화대형증권이죠. 현금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 거래처는 뭐 지워도 되고 그냥 놔둬도 상관없겠네요. 채점 대상이 아닐 거니까. 두 번째 9월 20일 매장 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비용 150이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요거를 수익적 지출로 해야 되는데 건물이라고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해놨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800번대의 수선비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문제 6번 결산 정리 보겠습니다. 12월 31일자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미수액. 예금이 있는데 이자를 못 받았대요. 왜 못 받았겠어요? 받을 날짜가 안 됐나 보죠. 하지만 발생한 만큼 발생주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잡자. 올해 거. 그다음 차변의 성격이 뭐예요? 이자가 생겼는데 못 받았잖아. 미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누구와 함께? 수익과 함께. 미수 수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2번 기말 합계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외상대금 회수액이다. 시산표를 열어서 가수금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죠. 12월 달을 찾습니다. 엔터. 쭉 내려가서 부채니까 가수금 봤더니 80만원이에요. 80만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아니라 이거지. 가수금을 없앨게요. 금액 80만원. 이게 뭐로 밝혀졌냐면 외상대금 회수액, 즉 외상매출금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네요. 경인상사. 3번 대손충당금을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온 잔액의 1%를 설정하겠대요. 시산표를 열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들어간 김에 기말 상품 재고가 800이다. 이것도 시산표를 열어서 금액을 계산합니다. 일단 시산표를 열게요. 이 두 문제는 자기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잔액 4,131만원 곱하기 1% 빼기 충당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1,460만원 곱하기 1% 빼기 65,000원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김에 상품의 금액이 1억 5천만원쯤 있는데 기말 재고가 800이라고 했으니까 1억 5천만 18만원 빼기 800만원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한꺼번에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충당금,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 금액,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충당금 치고, 너무 많이 쳤다. 8일 플러스 합쳐서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의 대체분계는 여기에 특별한 결산 결차 하란 말이 없어도 결산 차변 대변으로 하셔야 돼요. 그 결대로 상품을 뺄게요. 계산한 금액 142180 플러스 그 다음 결차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하고 나서 꼭 한번 여기 들어와서 조회를 눌러서 여기에 1%가 맞는지, 여기에 1%가 맞는지,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800만원이 남아있는지, 이게 채점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7번 장부조회 볼게요. 6월 말까지 복리후생비 발생액 계정 과목 나왔죠. 6월 말까지 급여 발생액에 대비해서 몇 %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즉 6월 말까지의 복리후생비 금액 찾고 6월 말까지의 급여 발생액을 찾아가지고 급여 대비해서 생기는 거니까 분모를 급여로 놓고 분자를 복리후생비로 놓으란 얘기네요. 수학 시간도 아니고 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복리후생비 계정 급여라는 계정을 다 뒤지면 너무 길게 나오니까 이것이 현금으로 쓴 거 없죠. 그러면 6월달을 치고 6월달까지의 누계니까 급여는 1,500 이게 분모, 복리후생비는 693만원 분자 이렇게 하면 46%가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대구상사 거래처 나왔죠. 외상매입금 잔액 그러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을 갑니다. 거래처 원장 가서 4월 30일 잔액이니까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끝나는 날만 4월 30일로 맞추고 외상매입금 거래처 F2키 눌러서 대구상사 6370 잔액은 여기 있는 게 잔액이죠. 650만원 닫고 3번 4월 중 상품 외상 매출 거래 금액 즉 상품을 팔았는데 외상이라는 얘기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얘기고 가장 큰 거래처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이야. 거래처 원장 가서 4월 중이니까 4엔터 4엔터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누구 건지 가장 많은지 알고 싶으니까 엔터 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이쪽이 외상 매출 거래죠. 이건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야. 제일 큰 애는 얘가 제일 크죠. 1470만원 거래처 코드는 5020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